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로 오늘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예,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삼성이 이례적으로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했죠. 편파적 보도를 자제하고 삼성이 경제 위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대언론 호소문이었지만 사실상 국민을 향한 호소로 보입니다. 삼성의 호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을 위해서 주식 시세 조정을 했냐? 안 했다. 둘째, 설사 시세 조정을 했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냐? 몰랐다. 셋째, 설사 그랬더라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삼성 총수를 구속까지 하는 건 과하다. 자, 하나하나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석방된 지 2년 4개월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구속이 됐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 제공했다는 건이고 이거는 뭐 다 있긴 하지만 다른 건인 거죠. 예, 이게 전체 상황이 복잡해서 예.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강연을 했고요. 그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강연을 1시간 반짜리를 27분으로 줄여서 박용진 TV라고 하는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예. 일부러 원래는 쪼개놨었다가 그래서 박용진 TV 대문에 걸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판을 한번 읽고 싶으신 분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속됐던 건 뇌물 사건이에요. 네. 뇌물을 왜 줬느냐?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합병 마지막 총회 때 아니 어떻게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등치도 훨씬 크고 매출액도 막 크고 회사도 말이야 가치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돼? 안 돼. 이거 동의 못 해. 라고 하는 주주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최순실에게 말 사주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유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었고 이제 석방되고 그게 고건이고. 그런데 이 합병과 관련된 이 주가의 가치는 합병 비율은 시장에서 그냥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주식 가격 그걸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그거야 시장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어쩝니까? 찬성하실래요 말래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였다면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건 세상에나 이 전체 주식 가격을 다 매만진 그런 과정, 의도했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다고 자신 있게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니까요. 한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죠. 시세 조정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했냐 안 했느냐 좀 매만졌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건이 이번 건입니다. 자, 두 갈식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쪽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복현 검사가 지휘하는 경제범죄형사부 요 팀에 대해서 응원을 한번 했잖아요. 지난번 저희 코너에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부에 특히나 검찰 지휘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구속까지 뭘 하냐 이랬다가 최종적으로 증거를 들이밀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때는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 내부 이견이 없었다. 그만큼 확실한 뭔가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구속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군요.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쟁점.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는 낮추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했느냐? 했다고 보세요?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연 내내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제일모직 가치는 띄우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땅 거래에도 없었던 땅에 그 평가 가치가 갑자기
뜁니다. 어허.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그 뻥튀기 시키기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일 많이. 제일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모직 제일모직 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선 삼바의 가치도 커져야 되니까 삼바의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때 하도 뻥튀기를 해놔서 나중에 이거를 그 연말에 감사해서 회계자료를 네. 공개하려다 보니까 말이 안 돼. 그 시점에 이제 그 조작을 한 건데요. 그렇죠. 앞서서 이걸 어떻게 띄우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뭐 주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에는 10원 한 장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회사를 갑자기 장부 가치가 뛰어버리니까 이상하다고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 16년, 17년 국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다. 저도 금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조사 안 하세요? 뭐 그 증거가 없고 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놔두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검찰이 확인해 보니 의도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삼성물산의 가치가요. 삼성물산은 오히려 곤두박질 칩니다. 그 시점에 다른 모든 건설회사들은 다 주식 가치가 막 다 상승하는데요. 유독 업계 1위인 삼성물산만 하락을 합니다. 요거 자체가 신기했었는데. 매만지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보신 거죠. 예, 근데 이번에 확인한 모양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렇게 말해요. 일부러 매만진 적 없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한 적 없다. 서류로서 그거 다 증명해낼 수 있다. 지금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시세 조정한 것처럼 쓰는 언론들 그러지 마시오라는 게 이번 어제 호소였거든요. 예, 그 저도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요 시점에 왜 삼성물산 가격만 떨어지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카타르에서 수주한 2조짜리 엄청난 호재인데 그걸 발표하지 않죠? 그래서 왜 떨어뜨리죠? 나중에 이걸 다시 띄우죠? 이런 부분들이 이상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연에서도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검찰이 뭔가를 좀 내세우면서 그걸 깰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2018년 2018년이죠. 12월 13일 날 삼성물산 압수수색을 했고 그 뒤에도 한두 차례 더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를 찾아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 그래 100번 양보해서 설사 시세 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말이죠.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검찰 주장대로는요. 근데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얼마나 웃겨지느냐면 이 중대한 사건은 이런 모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도 실행이 됐고요. 또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가 증거물 은폐하는 범죄 행위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본인이 몰랐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꺼다 놓은 보릿자루죠. 이게 무슨 재벌 총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분은 구속되든 말든 삼성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리 가면 바보, 이리 가면 범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진짜 몰랐다면 허수아비 총수. 그렇죠. 그럼 그 허수아비 총수가 구속되든 말든 삼성의 미래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세 번째 쟁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어제 내놓은 호소문인 건데 삼성의 호소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총수인데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닌데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불구속 상태 유지하면서 기업 경영을 좀 하게 해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비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이 내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 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냈느냐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냅니다. 홍보실?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는요. 삼성전자가 뇌물 사건에서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피해자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해자예요. 회사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뇌물로 갖다 줬으니까. 그런데 늘 삼성전자가 나서갖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전자를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있는 건데 예, 예. 왜 기업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게 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물음표를 들고서 좀 바라봐야 될 일인데요. 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재판도 받을 거고 도망 안 갈 거고 도망 안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느냐. 예. 예, 첫 번째 것은 관련 증거가 있나 보다. 이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그렇죠. 도주. 근데 도주는 사실 뭐 어디 가겠어요, 이 유명한 양반이. 아니 뭐 세계 어디로 간들 표시가 다 나니까 네. 그건 아닐 그런데 거고.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단 본인이 다 부인하잖아요. 아, 증거 인멸 근데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지 뭐 아직도 안 했겠느냐 이거거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증언입니다. 증언. 예, 그러니까 이미 확보한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진술이. 예. 그래서 이게 이거 빼도 박도 못할 문건이 확보가 됐다고 치면 그거를 들이밀고 A라고 하는 사장이 예 맞습니다. 이 문건 저희가 작성했고 회장님한테 부회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나는 모른다.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는데 예. 보고한 사람이 생겨버리게 되면 근데 최근에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혹은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네. 재미있는 일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과 관련됐었던 김태한 사장. 물론 이분은 구속영장 기각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이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이 다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사장으로 다시 연임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임원들은 다시 영전합니다. 그건 어떤 유죄를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모르는 범죄 행위를 없었다고가 아니라 범죄 행위는 있었으나 난 몰랐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그게 총수죠.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예. 혹은 영전을 시켜요. 유죄를 예. 받은 사람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은 내칩니다. 매우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은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바깥에 있으면 관리하게 될 거다. 사람 관리, 증인 관리를 네. 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 이인용 삼성전자 부사장인가요? 사장님이던가요? 이분이 이분이 최근에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회의 그 위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삼성 관련자는 그분이 한 명이에요. 근데 그 관련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분들이 아니 말이야 죄 저지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이사로 앉히고 다시 이렇게 영전시키면 어떡하냐라고 막 비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참담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이분이 사의를 표명했던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갈등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리도 없고 범죄가 소명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문제는 관련된 증언 이게 증거 인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를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스럽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인용 사장이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알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 전 세계 상황이 어떠냐,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들 하고 있는데 기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에서는 총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구치소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걸 좀 생각해달라.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세계 경제를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삼성 잘돼라고 저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삼성이라고는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16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GDP에 삼성전자 혼자 그해 매출액으로 14% 우리나라 GDP의 14%를 차지하는 엄청난 회사고요. 예. 이런 회사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계속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더라는 거고요. 그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들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재벌 총수가 있든 없든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던 그 해 예. 그로부터 1년 동안 세상에 민망하게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무려 2배로 띄웁니다. 29조에서 53조로 2배나 뜁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그해 300만 원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그해 주식시장에서 저도 기억이 최대 나요. 이슈. 근데 이제 삼성이 얘기하는 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 코로나19 전대미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다.
그 이번에도 민망한 일이 또 벌어졌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구속영장 청구했다더라 하고 예. 보도가 탁 나오자마자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월 4일 사상 최대로 주식이 65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상장한 이후에 가장 센 주가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시장은 투명한 걸 원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을 제일 그렇습니다. 싫어하죠. 시장은. 불확실 가장 싫어하고요. 예. 투명해야 투자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건 재벌 총수를 구속해서가 아니고 구속당할 행위를 한 게 문제죠. 애초에 문제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벌의 불법 상속, 불법 승계 문제, 이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이 고리를 좀 확실하게 끊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경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